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11월 16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통일한국과 원로들의 역할 2탄으로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국교의자와 성당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가면 지하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띕니다. 즉,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켰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또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이 든 사람이 뭘 하겠느냐고 하신다면 다음에 예를 들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 즉 원로들의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에 우리 원로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 정책으로 다행히 노년 문제에 대해 새롭게 관심 갖는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이스라엘 전쟁에서 노년의 병사들이 그 나라의 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국가 단합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든지 우리 원로들께서 남북 통일을 위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98세 되신 노년의 그 할머니가 히틀러 시대 때에도 살아남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들을 자극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95세 노인도 총 들고 참전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총바지가 되면 내 뒤에 있는 젊은 군인이 한 명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한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의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73년 전이었으나 지금 평균 나이로 환산하면 80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사람은 횟수와 더불어 피부에 주름이 가겠지만 세상인의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원로들께서 세상일 더 나아가 남북통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결코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남북통일에 대한 이런 귀한 이상과 꿈을 가지시고 그 역할에 동참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귀한 때입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노인 즉 원로들의 인구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950만 명, 내년이면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분단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 원로들께서 발휘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분열과 갈등의 축소체인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율, 인구의 절벽 시대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2위,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 되어 이념 갈등, 진보 보수, 그리고 빈부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신세대, 기성세대 간, 그리고 성 갈등, 즉 남성과 여성, 또한 노사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서슴없이 국제적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등 경제적 범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쟁의 아픔과 그 결과를 딛고 일어서는데 앞장서고 계신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들이 아니십니까? 전쟁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통일은 우수한 체제가 열악한 체제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수한 체제, 즉 국민들이 더욱 부유하게 더욱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치, 경제 체제라는 의미와 더불어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 내적으로 사상 이념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합쳐져서 통일, 즉 이들은 서독의 그 깃발로 동일의 깃발로 삼았습니다. 수도는 통일 이전 서독, 헌법에 의해 베를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인 북베트남 깃발로 바뀌었으며 월남에 있던 사이곤시는 호지명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한국의 깃발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반도기 이 깃발에 통일한 국기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적과 통일을 꿈꾸고 있는 북한은 서울시를 김일성시로 만들겠다고 혼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4대 강국의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 4대 강국을 보면 우선 북한과 연일 동맹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 인구, 영토, 국방력을 보면 한국의 수십 배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기거래와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와 관계성을 갖고 동맹을 해야겠습니까? 미군 물론 일본을 보면 6.25 한국전쟁 때 한국 땅에서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연합국 비행기가 떠서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는 북한군에게 폭격을 가하였으며 우리 국군에게 물자를 수정하여 가까스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일본이 동맹국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1946년 2월 8일 소련군의 명령에 의해 임시인민위원회를 선거하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위원장, 김두봉을 부위원장, 강양욱을 서기장으로 선출한 뒤 3월에는 이 위원회에서 제정한 토지개혁법에 따라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토지개혁에서 분홍과 중농의 작용이 불가능한 농지는 전량 무상몰수해서 소농 혹은 고용농에게 무상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 산림, 광산, 철도, 은행, 공장 등은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권 출범 추기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는 듯 하였으나 1953년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면서 농민에게 무상 분배했던 경작지를 다시 회수하여 협동농장 혹은 국영농장으로 재편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점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하락하고 경제선정은 둔화되고 우상화 선전물과 같은 국가 예산의 투자가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되면서 철도, 도로, 항만, 통신만, 전력 생산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과 공장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1970년 이전까지는 남한 경제보다 훨씬 앞서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의 차관 도입에 의한 경제건설을 비판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차관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1975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채무불이행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작경영법, 즉 합영법을 제정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4년이 늦은 1950년 5월에 비로소 토지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빈농들에게 토지를 공유하기 위해 분농들의 토지를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분농들에게 그 지가증권을 매매하여 축적한 자본을 2차 산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혁 마무리 후 불과 1개월 만에 6.25가 반발하여 지가증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토지개혁에 토지를 내놓은 대지주들이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토지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농민의 자녀인 국군 장병들이 대한민국 정부 쪽으로 총구를 돌렸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진은 당시 토지개혁의 주무장관이었던 조봉암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시장경제 도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봉건적 신정국가입니다. 인민을 위함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충성을 맹세하며 절대시하는 종교적 형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몇십 미터 추석단상에 있는 김정은의 모습과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방 동맹국임을 보여주는 함께 시가행진을 하는 미군의 퍼레이드를 봐도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정치에 무관심했다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저질스러운 인간들은 다름 아닌 남의 약점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바꿔놓는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정신혁명을 해낼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은 인간이나 특히 정치꾼들에 의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 원로회는 하늘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나온 단체입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원로회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활동 그리고 각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원로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을 중심한 신통일 한국론을 중심한 사상과 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북통일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아닌 하늘을 중심한 사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님의 신통일 한국론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회와 함께하여 주시면 하늘의 협조가 귀 가정에 함께하시리라 확신하고 대한민국을 하늘의 보호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을 중심한 신통일 한국론을 중심한 사상과 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북통일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아닌 하늘을 중심한 사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님의 신통일 한국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해주는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문청대라는 사람의 사상을 받고 나타나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 말씀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나간다. 이런 실상이 현실로 생긴다. 여러분, 우리 통일 사상이다. 어떻게 통일을?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긴 근본을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에서부터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피는 누구나 지나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 주마. 그럼 다 끝났대요.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렇고 말이에요. 북한도 그렇고 말이지. 잘
자기들 기억만이 옳다고 대단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다고요. 진화론이 있기 전에 지나이 저 많이 봐서 가져야 돼. 진화론이 있기 전에 순놈 남자 여자 상대적 되는 이 진화론은 먼저 무엇이느냐 나중에 만났어요. 난 경찰에서 할수 있어. 이런 일을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하니까 우리 가만히 이런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몸 마음 있어요 없어? 있나? 마음 있어요 없어?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게 귀한 것을 그래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죠. 통일조국은 사람 중심한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주의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북한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신 문선명 총재님이었습니다. 북한에 가면 그곳 집권자들이나 간부들에게 아부하기 바쁘고 살아서 제대로 돌아오려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외치고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화면에 고르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촬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국 누가 건설했습니까? 하늘이 이 나라를 보아사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우리 원로들께서 앞장서셔 경제대국, 민주화 그리고 세계문화민족으로 성장 발전하신 공로자들입니다. 또한 남북통일을 이루는 역량을 발휘하실 분들도 우리 원로들께서 앞장서셔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로 1000만 시대 우리가 마냥 대접만 받겠다고 뒷짐짓고 있으면 남북통일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 원로들이 앞장서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해야 할 실천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원로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는 우리 원로회가 갖고 있는 국내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경천주의인 애천과 애인, 애국의 하나님주의를 실천하고 위하여 사는 심정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건설에 앞장서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로회는 이러한 실천 강령으로 삼아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을 위해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갈등, 또한 도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신통일 한국을 위해 원로 지도자들께서 앞장서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시무대한 이효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 중상무략, 고무술술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 그런 자들을 척결하시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1월 16일 목요일 모든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